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2024년도 들어서 김정은이가 아주 굉장히 거친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못할 만큼 정말 저런 자가 우리 민족인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날 정도의 그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공갈 협박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민족의 반역자 김정은의 망종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김정은이 전쟁 불사론을 꺼냈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불안하지만 어때요?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어떤 심리전적인 요소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3년 작년이죠. 12월 26일서부터 30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 준비에 박차를 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8일서부터 9일까지 군수공장 시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족속도는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저 정말 말이 됩니까? 그것을 듣는 북한 주민들의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전쟁 불사론과 함께 군사적 움직임도 있었죠. 5일서부터 7일까지 1월 5일서부터 7일까지 어떻습니까? 전번 9.19 합의가 규정하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지역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파괴됐으니까 거기에다 뭐를 쐈어요? 포탄,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쐈습니다. 물론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1월 14일 날은 새해 첫 미사일 도발로 고체 연료 기반의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19일에 어떻습니까?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북한이 자랑하는 해일이죠. 해일에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다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24일은 어떻습니까? 서해상으로 20발의 순항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순항 미사일은 고도가 낮은 미사일인데 속도가 약간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안 걸려요. 그렇지만 한번 걸리면 요격이 쉽죠. 이를 발사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보였던 최근까지의 아주 행태들입니다. 망령된 행태죠. 그런데 또 1월 2일 날 김여정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오빠가 한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대통령을 비하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 능력과 인격이 매우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그의 대북 정책을 우리의 대북 정책을 찬양했어요. 찬양한 것이 아니라 비아냥된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정권과 군대는 소멸해야 될 주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들어 주었기 때문에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 통일 같은 환상에서 북한 모든 사람들은 눈이 흐려져 것들을 각성시켜 주었다. 깨닫게 해주었다. 라고 이제 자화자찬을 또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여정은 신년 메시지에서 1월 15일 김정은이 주장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남과 북과 남이 동족으로 오인한 8천만 결의 삼천리 금수강산 등과 같은 그런 낱말들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한은 더 이상 화해의 상대가 아니라 불변의 주적이다. 그리고 남한은 철두철미한 제1의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놀고 있죠. 우리가 볼 때 정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사회 분석에서는 아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비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 로스 기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반도 우리의 상황이 1950년대 1950년 6.25죠. 6.25.
초반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김정은이 1950년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또 보여준 것은 또 뭐죠? 푸틴을 불러들이죠. 푸틴을 방북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일 밀착된 분위기를 과시하고 있죠. 만일에 푸틴이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겠습니까? 더욱 첨예화 되겠죠. 첨예화 될 것 같습니다. 푸틴 방북이 가져올 효과는 엄청나죠. 어때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중국을 움직이게 해서 같은 편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 체계와 대립하는 북중로의 축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김정은이가 또 뭐를 하고 있냐면, 평양 거리는 정말 세계 어느 국가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높은 빌딩들이 많이 섰어요. 고층 아파트를 비롯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아주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맨하튼 거리와 비슷하다 해서, 물론 좀 과장이겠습니다만, 평해튼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 어떻습니까? 평양은 김정은과 핵심 계층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평양 시민들은 다시 평양 시민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겠습니까? 안 커지겠습니까? 굉장히 커졌겠죠.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 계속 사상이 이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김정은이 이제 잔뜩 긴장했죠. 그러면서 전원회의 이런 데서 뭐라고 그랬냐면, 평양과 지방 차이가 너무 극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방 경제가 한심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빨리 발전시켜라. 발전됩니까? 안 되겠죠. 이 자체는 바로 뭐냐면, 들끓고 있는 지방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뭐죠? 선전선동이죠. 쇼죠, 쇼. 이런 것을 봤을 때 북한의 핵심 계층과 일반 계층은 이미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어때요? 최근에 우리나라 야당 대표가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또 떠들었죠. 우리 북한이라고 해서, 우리 북한. 더 이상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북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이라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사상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야당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같은 나라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저는 싫습니다. 정말 옆에 있으면 한 대 줘박기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 표현 자체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은 우리라는 말 다 없애버렸죠. 참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김정은의 저희가 증명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저희가 뭘까요? 위협적인 발언, 공갈 협박한 위협적인 발언이 뭘까요? 발언의 저희가 북한 주민들에게, 즉 대내 심리로는 북한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거예요. 체제 결속을 유도하는 선전선동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화가 이제 강화되는 거겠죠. 우리 대남 심리전은 어떻습니까?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거죠. 공포 심리전으로. 그러면서 정말 좌파의 대정부 투쟁 및 선전선동을 공고화시키는 어떤 지령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까지 저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정말 김정은은 정말 성공했다고 봐요. 또 대외 심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조 체제에 대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결 구도를 완전히 만들어서 김정은의 입지를 국제사회에 공고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김정은의 노래는 저희죠. 심리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정말 이 팩트를 실시간 국민과 공조를 해야 돼요. 공유를 해야 됩니다. 항상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의 국정은 정말
중심이 뭐다? 국민이어야 돼요. 약속하고 검토하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인본주의의 상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북 강경 정책 및 그다음에 이제 자위력 이런 안보 강경 정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북한을 공조하는 자들, 선전하는 자들의 실체를 지속적으로 공개를 해야 돼요.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께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통합, 그래야지 국민의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참 금년도 벌써 이제 1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호기가 될 수 있죠. 통일의 시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심리적 통일의 목표가 달성되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